네, 이어서 다음 세션 진행하겠습니다. 해외 온라인 판매하시다 보면 판매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수집되는 데이터가 정말 많은데요. 하지만 그 중에서 어떤 데이터가 중요한지 선별해내기가 참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세션에서는 이커머스 데이터 분석 솔루션 스타트업 오버노드의 정형군 이사님이 이커머스 판매 부진 데이터에 답이 있다를 주제로 데이터 식별, 탐색, 활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버노드의 정현군 이사입니다. 간단하게 저희 소개를 드리고 강의를 좀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저희 오버노드는 이커머스용 데이터 솔루션을 이제 직접 개발을 해서 서비스하고 있는 벤처 기업이고요. 저희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이커머스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더 디지털 마케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이 내용을 가지고 기업 교육과 컨설팅 서비스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론을 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요즘 다들 데이터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요. 정작 어떤 목적을 두고 우리가 이런 데이터들에 대해서 열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고 질문을 해보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데이터에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 건지 또 소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양이 굉장히 단순히 많아지면 분석한 내용으로 인사이트가 생기고 또 우리가 갖고 있던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반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사실 목적의식을 갖고 접근하지 않으면은 큰 수학 없이 데이터만 볼 수 있으면 뭐가 해답이 있겠지라는 식의 접근은 오히려 기업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기업의 잘못된 방향을 이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검증과 재차 검증을 통해서 확인되는 작업이 또 필요하고요. 그런 데이터에 대한 정의를 통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랑 정보, 그다음에 지식 이렇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는 이제 원천은 모두 같아요. 그래서 모두 원천은 같지만 각기 다른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고 사업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수집이라는 활동을 통해 이제 데이터를 먼저 얻게 되고 오프라인 사업에서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포스기기나 포인트 적립제도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을 했었죠. 근데 그렇게 모인 데이터를 우리가 처리하고 정제해서 정보를 얻게 되는데 이건 데이터를 통해서 알게 된 정보가 이제 예를 들면 여기 보시는 매출의 성수기나 비수기를 좀 알 수가 있겠죠. 이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데이터의 패턴만 읽으면 되는 거고 이제 많은 양의 데이터를 보기 쉽게 이제 그래프로 그려주거나 시각화를 통해서 정보를 얻기가 좀 더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이럴 때 쓰는 게 이제 데이터를 다루는 솔루션이나 툴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그런 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정보를 갖고 활용 가치가 있는 지식을 어떻게 도출해내는 단계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보통 도메인 날리지라고 해서 이 해당 분야의 이 데이터를 보는 사람이 지식을 도출해낼 만큼의 도메인 날리지, 배경 지식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분이 각자 갖고 계시는 아이템 분야에 대한 도메인 날리지를 갖고서 이 지식이라는 마지막 단계, 결국 데이터를 통해서 얻어내는 결국 지식이잖아요. 지식이라는 마지막 단계는 각자 대표님들이나 이제 대표에서 제조 기업에서 리더분들이 진행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를 좀 강조를 드리면서 어떤 데이터를 봐야 되는지, 그다음에 데이터에서 어떤 배경 논리지를 덧대서 지식이라는 걸 도출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예를 들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화면은 아마존 셀러 센트럴, 우리가 가장 오픈마켓으로 유명한 아마존이랑 셀러 센트럴에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여기 보시는 거는 매출 데이터고요. 여기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봤을 때 우리가 분명한 건 이건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정보를 이제 소화를 해낼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거를 좀 그래프로 좀 그려보고 또 시각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게 이걸 엑셀을 다운받아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다든지 아니면은 추이를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정보를 얻어낸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 회사가 진행하는 부분이 이렇게 한 5가지로 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매출 데이터가 있고 광고 데이터, 재고 데이터, 시장 데이터, 마지막 경쟁성 데이터가 있는데 앞단에 있는 1번부터 3번의 데이터들은 결국에 내부에서 이미 기업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예요. 갖고 있는 데이터고 근데 4번, 5번 시장 데이터와 경쟁 사이 데이터는 외부에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데이터들이죠. 그래서
데이터라고 하면 이제 구분을 이렇게 외부 데이터와 내부 데이터로 이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외부 데이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툴들이나 솔루션들이 외부 데이터를 어떻게 취합을 해서 그런 가지고 인사이트를 얻을 거냐, 결국에 어떤 물건을 팔 거냐라는 초점을 두고서 이런 솔루션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제조를 하시고 제품이 정해지셨고 이제 이 사업으로 가시고자 정해지셨으면은 내부 데이터의 관리가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이제 안 보여지고 있다. 그러니까 데이터 기업들에서 그 내부 데이터에 대한 걸 등한시하고 있다는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매출 데이터와 광고 데이터, 재고 데이터를 좀 깊이 있게 보자면요. 이 부분은 이제 외부 데이터를 어떤 게 가져오는지 예시를 좀 드려볼 텐데 외부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솔루션 업체들이나 툴들이 이제 나와 있는 홈페이지에 있는 아마존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좀 크롤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런 걸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외부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데이터, 누적 데이터와 이제 연결 데이터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누적 데이터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내부 데이터는 뭐 클릭 수 아니면 세션 수 페이지를 몇 번 봤는지, 주문 건수나 뭐 반품 건수, 그다음에 주문 취소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걸 추이를 쭉 보시면서 연결해서 같이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이게 이벤트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리스팅 페이지를 수정했는데 클릭이 늘어났다, 세션이 늘어났다, 아니면 키워드 세팅을 바꿨는데 어떤 게 변화가 있었다,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 사진을 교체했는데 어떤 게 바뀌었다. 이걸 마케팅 측면을 보면은 간단하게 잘라서 A/B 테스팅을 볼 수가 있을 건데 전체적인 추이를 보면서 작년에 우리가 이맘때 이런 계절에 이렇게 바꿨었는데 이게 효과가 좋았더라는 걸 본다면은 데이터 측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추이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누적을 시켜서 이런 걸 바꿨었는데 효과가 있었다는 거를 우리가 데이터적으로 이제 지식으로 삼아가지고 그 지식을 관리하고 누적시켜서 결국에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이걸 이제 계속해서 물려주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게 결국 기업의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이제 기준을 좀 보신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대한 것, 가설을 검증한다든지 그 목표를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건지 아니면 목표에 도달할 건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순서로 보신다 그러면 목표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시고 거기에 맞는 테스팅을 하신 다음에 결과 확인을 해서 반복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목표에 대한 거를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테스팅, 마지막 결과 확인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건데요. 여기 5가지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2가지 신제품 개발과 시장 분석은 결국에는 외부 데이터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외부에 있는 툴, 뭐 앞전 이제 강의 나왔던 바이런치 같은 툴들을 활용하는 건데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제품이 정해지기 전에 팔기 전에 좀 하는 부분이라서 초기에 한번 하면은 이제 다음부터는 진출한 이후에는 크게 할 부분이 없어서 제가 이제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내부 데이터, 광고를 효율화하거나 수익성을 개선하거나 매출을 증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보시느냐를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제 외부 데이터 가지고 볼 수 있는 걸 먼저 설명을 사례를 드리자면 외부 데이터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을 많이들 보시는데 시장 점유율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현재 시점에서 이 시장에서 얼만큼 사람들이 마켓 셰어를 갖고 있냐를 보시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단편적인 거예요. 단편적인 거라서 현재 시점에서 어떤 기업이나 어떤 브랜드가 많이 갖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라서 이 추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전체의 추이를 보려면 연간 또는 반기별로 어떤 게 많이 늘어났고 지난 3년간 정도의 과거치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브랜드사가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브랜드사가 지금 저물고 있는지를 확인하신다면은 내가 어떤 거 위주로 어떤 제품의 특장점을 위주로 내가 제품을 개발해야겠다라는 그런 인사이트가 나오시겠죠. 근데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장 조사를 하신다고 하면은 이렇게 단편적인 1차원 현재 시점의 데이터만 시장 조사만 가지고 이제 진행하시기 때문에 요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그래프만 상으로 보신다 그러면은 이제 우측에 있는 44% 그러니까 1등 마켓 셰어가 44%에 가까우니까 이 시장은 되게 힘든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도 않은 게 만약에 이 1등 마켓 셰어가 최근 1년 사이에 쫙 올라온 셰어라면은 이 1등을 우리가 benchmarking하거나 분석을 해가지고 치고 올라올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외부 데이터를 활용하더라도 시장 조사를 하실 때 전체적인 추이를 같이 봐주셔야 된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현재 시점의 부분 데이터를 좀 0단위로 봤을 때요. 이렇게 이제 막대 그래프를 좀 그려봤는데요. 좌측에 있는 거는 하나의 시장에서 이제 빨간색을 부부하고 있는 브랜드사가 이제 일반
거의 비슷한 추이로 늘어난 부분이고 거기 위에 바로 보시면 청록색 부분에 이제 그 브랜드가 새롭게 나타난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우스가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청록색 부분이 이제 갑자기 치고 들어왔죠. 그러면서 마켓쉐어 2등을 좀 바로 차지하면서 그 부분이 특화됐다 보니까 이 두 번째 마켓쉐어를 점유하고 있는 브랜드사가 어떤 걸 치고 들어왔고 어떤 부분에서 차별점을 가졌는지를 확인한다면 우리가 이제 시장 조사에서 좀 더 접근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대로 예시를 이제 우측에 나오는 거 보시면 이제 우측은 거의 정비례하게 같이 시장 전체의 수요는 늘어났고 시장 전체 성장을 했지만 이제 마켓 1등부터 탑 5 정도의 브랜드사들은 거의 같은 비율로 성장을 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시장은 거의 다 어느 정도 안정권이나가 시장 성장성이 좀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좀 도드라지는 플레이어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외부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좀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어떤 걸 보셔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좀 드려볼까 싶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실 때 이제 수익성을 보시는데 이제 사업 타당성 검사라고 하죠.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돈이 남을 것 같은지 마는지를 좀 보실 때 보통 얼마가 남을 거냐 보실 때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좀 안타까운 게 전체 금액으로만 보시더라고요. 내가 얼마를 들였고 그래서 언제 손익분기가 될 거고 이거를 좀 쪼개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제품을 꼭 보실 때 스큐 단위로 스큐라고 하면은 제품의 그 유닛 단위니까 제품 종수에 따라서 그 스큐 단위로 보신다 그러면은 요 그 수익률 분석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객사들 추천하는 방법인데 이미 판매하고 계시는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이제 비용이 나오잖아요. 뭐 세일즈에 들어간 비용도 있고 뭐 수수료들도 있고 그다음에 창고 보관료, 그다음에 광고비, 그다음에 운반 여기서 미국까지 가는 비용 또 만약에 중고를 통해서 간다 그러면 관세 비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원가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 내용을 다 반영했을 때 결국에 남는 이익률이 각 제품 단위별로 얼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정적인 리소스를 가지고 제품을 판매하는 거다 보니까 최대한 현금 유동성을 되게 많이 회전시키면 좋은 거잖아요. 그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수익률이 좋은 제품에 많이 투입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익률 분석이 제품 단위로 나눠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최근에 이제 컨설팅 하면서 이제 봤던 부분인데 이익률이 빨간색으로 나온 부분 같은 경우는 거의 50% 가까이 이제 적자를 보고 있었는데 소비자 그 고객사 입장에서는 결국에 이게 한 전체적인 계정에서 전체 금액으로만 나오다 보니까 아 내가 그래도 사업은 잘 하고 있구나라고 보여지는데 이걸 제품 단위로 쪼개 본다면은 말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체적인 데이터의 추이도 중요하고 이걸 세분화시켜서 다각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단편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다각적으로 쪼개서 최대한 세분화해서 데이터를 쪼개서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만들어 놓은 솔루션 중에 일부를 좀 캡처해 봤는데요. 매출 데이터라고 하면은 매출 데이터 안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정보 되게 다양한 정보들이 있어요. 시간도 있을 거고 주문 시간대나 요일 뭐 이런 내용도 있을 텐데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게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느 위치로 많이 팔렸는지를 본다면은 이 제품이 어디서 많이 흥행을 하고 있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어디서 조금 지금 매출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제품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나라가 워낙 크다 보니까 동부와 서부의 이제 기후가 굉장히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제품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맞는 제품을 우리가 여기서 어떤 그 제품이 잘 나가고 있고 여기서 어떤 제품이 잘 나가고 있는지를 분석해 본다면은 다음번에 신제품 계획을 하거나 아니면 마케팅에 활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더 판촉을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좌측 밑에 보시는 부분이 이제 페이스북에서 이제 지정학적인 그런 타겟팅을 할 때, geographical 타겟팅을 할 때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 어떤 도시에서 어떤 연령대, 어떤 성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타겟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에서 뭐 이쪽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이 제품에 대한 광고를 들고 이쪽 뭐 뉴욕 지역에서는 다른 제품, 여기에서 잘 나가는 제품, 반응이 좋은 제품에 대한 광고를 틀고 좀 다르게 가져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걸 그냥 단순히 숫자로만 본다, 전체 매출 숫자로만 본다 그러면은 보이지가 않는 거죠. 어떤 제품이 이쪽으로 많이 팔리고 어떤 제품이 이쪽으로 많이 팔리는지 볼 수가 없는 거죠. 또 이거를 만약에 엑셀로 데이터로 본다 그러면은 보는 데만 해도 한참 걸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액션하는데 시간이 한참 걸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시각화를 하는 작업을 좀 자동화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요거를 조금 다른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자면요.
같은 브랜드의 제품인데 이쪽 같은 경우 지금 캘리포니아 하나의 지역에서 우리가 여기서 어떤 제품이 많이 팔리는지를 좌측, 여기 좌측의 하단부에는 프로덕트, 그러니까 제품별로 비중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우측 밑에서는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따뜻한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뭐가 잘 팔리는지를 본다면은 반대의 기후를 나타내고 있는 이제 퀘벡, 캐나다의 퀘벡 같은 데는 어떤지를 좀 볼 수가 있죠. 그럼 아까 똑같은 브랜드지만 이 카테고리 비중이 확 달라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본다 그러면은 각 도시나 각 주마다 우리가 어떤 마케팅을 좀 다르게 펼쳐야겠구나라는 그런 시각,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정보인 거잖아요.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데이터는 이제 아까 엑셀 형태로 나왔었지만 이제 정보를 드린 거고, 여기서 지식을 얻어내는 거는 결국에 대표님들이나 리더들이, 이 브랜드의 리더나 오너들이 결국에 도출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제품에 대한, 만약에 이 화장품이었다 그러면은 이 제품에 대한 도메인 날레지를 갖고 있는 것들은 결국에 이 제품을 개발했거나 아니면은 이 제품을 브랜드를 이끌고 있는 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사례를 좀 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뉴욕이라는 그 지점 딱 한 군데에서 하나의 제품에 대한 판매 추이를 본 건데요. 여기 뉴욕에서 만약에 해프닝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오프라인 진출한다, 오프라인 마케팅을 한다 했을 때 그게 어떤 식으로 작용을 했는지 보고 싶잖아요. 그런 내용을 좀 보여드린 건데, 뉴욕 한 군데에서 딱 지정한 하나의 제품이 어느 정도 세일 추이, 변화 추이가 있었는지를 이제 일자부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런 식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인사이트를 또 얻을 수가 있겠죠. 다음 부분은 이제 광고 부분인데, 이제 광고도 여러 가지 이제 추이가 있을 텐데, 아마 광고를 직접 세팅을 하시고 실무자 입장에서는 키워드나 입찰가가 좀 더 중요하겠지만, 경영자나 아니면 브랜드의 리너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광고비와 이제 이 전체 추이가 중요하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파란색은 결국에 광고비를 나타내는 숫자예요. 광고비 늘어났고 줄어들고 하는 그래프고, 노란색은 우리가 컨버전 레이트라고 해서 이제 구매 전환 얼만큼 이게 광고가 먹혀서 구매를 많이 이어졌는지를 보통 나타내주는 그 비율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 그래프를 분석했을 때 그러니까 리더 입장에서는 우리 광고 집행이 어떻게 잘 되고 있지 결과치를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광고를 직접 운영하시진 않지만 이 실무자들이 어떤 부분에 지금 애를 먹고 있거나 광고비가 지금 타겟팅이 좀 벗어나지 않았는지 이런 걸 좀 같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고비가 여기서 2월 여기 좀 늘어나왔죠. 늘어나고 뭐 이쪽에서 늘어났는데 CR이 또 같이 떨어지잖아요. 그렇다면 타겟팅이 혹시 벗어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을 같이 봐줄 필요가 있고, 이 타겟팅이 만약에 안 벗어났다면 우리가 디스플레이 광고나 아니면 뭐 디스플레이 그쪽으로 영상 광고 쪽으로 힘을 쏟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같이 봐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제 같이 보셔야 될 게 이제 광고 매출은 광고비도 있고, 이제 주문이나 클릭 수도 같이 보시면서 이 추이를 전체 봤을 때 여기서 우리가 지난달에 어떻게 힘을 썼는데 어떤 분에 좀 신경을 썼는데 이게 결과치로 반영이 되었는지를 같이 봐주시는 게 이제 리더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결국에는 우리가 광고도 중요하지만 오가닉 세일, 그러니까 광고 없이 나올 수 있는 그 매출이 중요한 거니까요. 여기서 꺾은 선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제 오가닉 세일의 비중이에요. 그래서 광고 없이 자연적으로 나오는 이제 매출을 얘기하는 건데, 이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니까 우리가 어느 시점에 이 오가닉 세일이 올라갔고 우리 랭킹 올라간지를 계속 분석을 한다면은 그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게 올라갔고 줄어드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지식을 결국에 도출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이 이렇게 좀 돼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일별, 시간대별 판매 추이인데요. 그러니까 검은 색깔이 진할수록 여기에 많은 매출이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대 매출이 많이 일어났다는 건 이 제품이 뭔가 특성이 있겠죠. 월요일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면서 어떤 필요한 제품이었던지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건데, 이런 부분을 이제 같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최근에 이제 아마존에서 국내 이제 기업 중에 굉장히 잘하시는 기업을 만난 적이 있는데, 연매출 한 9천억 정도 하시면서 아마존에서 이제 판매를 하고 계시는 분이었는데, 연세가 70대 후반 정도 되시는 분인데, 이분이 아직도 데이터를 매일매일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어떤 것 중점적으로 보시냐 그랬을 때 이런 걸 추리로 보신대요. 어떤 부분에서 매출이 일어났고 어떤 제품이 어디서 얼마큼 늘어나는지 이 변화 추이를 계속 보시는 거죠. 근데 이게 하루 이틀만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뜨문뜨문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 매일매일 봐야지 어떤 게 늘어났고 어떤 게 내려나왔는지 그렇게 아실 수가 있고 그 감을 결국에 알아야지 본인이 경영하는 데 있어서 이걸 소비자의 느낌을 바로 반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께서도 이제 제품을 정해주신다. 그러니까 아까 외부 데이터를 사용하시고 시장 조사 하신 다음에 정해주신다 그러면은 판매를 하시면서 내부 데이터를 굉장히 잘 보존을 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아마존 같은 플랫폼 사업사에 나오는 데이터들은 이제 오래 가지 않아요. 우리가 그 데이터를 다운 받아 놓고 보존하지 않으면은 아마존이 대전에 보관해 주지 않거든요. 언젠가는 이게 유실이 되고 잃어버릴 수 있는 데이터다 보니까 이걸 얼른 빨리 다운을 받으시고 그 다운받은 거를 시각화해서 정보를 만들어내시고 결국에 지식을 도출해서 그걸 회사의 자산으로 이용하시는 게 가장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는 이제 사례들만 그냥 쭉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세일스 트렌드를 요일별로, 일자별로, 시간대별로 쭉 보실 수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좀 정리해서 본다고 하면은 나중에 결국 지식을 많이 얻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를 두 가지로 좀 포인트를 잡아보자면요. 결국에 내부 데이터, 외부 데이터를 나눠서 보시고 그다음에 내부 데이터는 보존, 수집도 중요하지만 보관을 잘 관리하셔서 빨리 이거를 지식으로 전환하셔가지고 지식으로 잘 관리를 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이 올라온 거를 좀 받아서 답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는 화면은 오버너사에서 사용하는 본인 툴인 거죠. 네, 이거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가 개발을 해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 툴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는 어디서 도출할 수 있나요? 네, 이런 질문들 많이 받는데요. 이런 데이터는 오픈마켓, 저희는 지금 아마존을 위주로 이제 중점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아마존에서 CSV 파일, 그러니까 엑셀로 보여지는 그런 CSV 파일로 떨궈주고요. 그 내용을 저희가 API로 받아서 이제 이런 식으로 시각화를 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아마존 위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다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쇼피파이랑 쇼피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아마존이 조금 더 런칭에 정상화가 돌아가면은 준비할 예정이라서 아직까지는 아마존 위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존에서 나오는 그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고 레포트 형태가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한 40에서 50가지가 돼요. 그래서 그 레포트를 최대한 소화를 하시는 게 결국에 이제 거기서 판매하시는 셀러나 기업들의 이제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워낙에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이제 많이 그 시간 소모적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가 줄여드리고자 좀 시작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아마존을 시작을 했지만 다른 확장 플랫폼으로 확장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추가로 좀 설명을 더 드리자면은 이제 여기 보시는 화면에서 이제 좌측에 이 부분 같은 건 페이스북의 광고 타겟팅이고 이제 이 부분 같은 건 날씨 기후,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 같은 건 재고량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 재고도 중요하고 날씨도 중요하죠. 근데 만약에 화장품 같은 경우로 사업을 하신다. 예를 들어볼게요. 그럼 화장품 같은 경우는 어떤 기후에 맞는 화장품 그 스킨케어나 뭐 선크림이나 뭐 모이스처라이저나 이런 식으로 좀 나눠질 것 같은데 그 기후에 맞는 기후 변화에 맞고 그 작년치를 좀 볼 수가 있죠. 작년에 뭐 동일한 기간에 동일한 여름이나 초여름에 어떤 식으로 바뀌었었는데 이때 어느 지역에 어떤 세일즈가 많이 일어나더라, 어떤 제품이 많이 팔리더라는 걸 좀 분석하신다면은 이게 만약에 2, 3년치가 쌓이시면은 이게 결국에 이제 기업이 자산이 되시는 거니까 그런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우측에 인벤토리 같은 거, 재고 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아마존 내부에 FBA 재고도 있겠지만 뭐 3PL 재고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재고를 잘 분산시켜 놔야지 결국에 이 랭킹이 만약에 많이 갑자기 팔렸을 때 이 재고를 우리가 확 잘 끌어줄 수 있는 거니까요. 이 재고의 분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재고를 어디로 배치시킬지를 만약에 보시고 어디서 소요가 많이 있었는지를 좀 예측이 되신다면은 나중에 우리가 물건을 보낼 때 뭐 단순하게 서부로 전부 다 보내는 게 아니라 여기에 지금 당장 인벤토리 재고가 필요한 소요한 지역으로 바로 직송으로 보낸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을 또 예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재고 관리 측면도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질문이 하나 더 추가로 들어왔는데요. 오브던사의 서비스를 활용하려면 기업 내부 데이터를 공유하나요? 예, 기업 내부 데이터라고 하면은 이제 아마존 계정에 있는 데이터를 저희는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부계정 권한을 하나 주시면은 거기서 저희가 API 이제 설정을 해가지고 이제 받아오게 되고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하고 있고요. 뭐 데이터를 저희가 직접 보관하고 이러진 않고요. AWS 서버 이용해서 거기서 보관을 하고 저희는 이제 분석된 데이터만 이렇게 ID 패스워드로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해당 분석 툴은 네, 저희가 유료 버전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이트에서는 저희 회사 사이트에서는 정확한 내용이 안 나온 이유가 지금 CBT 테스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존 코리아 측에서 제공해 주신 그런 전략 계정 분들과 함께 지금까지는 CBT 테스팅을 하고 있고 한 6월 정도까지는 CBT를 마칠 것 같고요. 이제 클로즈를 끝나면은 한 7월 정도에는 이제 오픈을 이제 모두 대중적으로 오픈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 오보는데 정현 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